그러니까요,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절대부등식을 보게 될 겁니다. 너무 많이 나오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쌤, 명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는데 여기가 진짜 중요해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로 많이 나와요. 수능 때까지도 나오고요. 여기저기 다 얹힙니다, 이게. 아시겠죠? 예. 특히 이제 이따가 배우겠지만 산술기하 평균의 이 관계식은요, 이거는 수능 때도 최소한 두세 문제 나올 겁니다. 물론 얘 자체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계산 과정에 쓰는 내용들이 많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제일 처음에 보시면요, 우리가 수학에서 식이라고 했을 때 지겨운데 그래 또 써야지. 등식, 부등식, 그 다음에 등식 안에는 항등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이 있죠. 니네가 이제 항등식이랑 방정식의 개념은 얼추 안단 말이지, 그치? 방정식의 개념은 특정한 x값에 대해서 등식을 성립시켜주는 그 값이 궁금한 거고, 그걸 근 또는 해라고 하고요, 그치? 항등식은 모든 x값에 대해서 그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항등식은 똑같은 식을 다른 형태로 이렇게 뭐 인수분해하고 나타낸다든지, 예를 들면 뭐 2x는 2 곱하기 x 뭐 이렇게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그냥 덧셈으로 나타낸다든지, 이런 식의 식들이죠. 항등식이요. 그럼 이제 부등식에는 이런 게 없느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등식에 절대 부등식이라는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 부등식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조건 부등식은 니네가 앞에서 많이 봤습니다. 1차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니네 주 목적이었던 부등식들 있죠. 그치?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런 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을 때의 범위 구해달래.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인수분해 해갖고 x가 1과 2 사이에 있을 때 얘가 성립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요걸 만족하는 게 뭐다?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게 요 x값의 범위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조건인 거야, 그치? 이 부등식을 성립시키기 위한 x의 조건, 그래서 조건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절대 부등식은 뭐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말합니다. x값에 관계없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x가 만약에 실수라고 한다면 이건 뭐야?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하죠. x의 범위가 없습니다, 얘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니네 이런 거 봤었지? 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7, 이런 애들이 0보다 크대요. 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봤을 때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잖아, 그치? 그럼 얘는 x축과의 교점이 없고 아래로 붕 떠 있을 겁니다.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얘는 항상 성립해, 안 해? 항상 성립하죠. 얘도 뭐야? 절대 부등식인 겁니다, 그러면. 뭔 말인지 압니까? 그래서 마치 등식에서 항등식의 역할이랑 부등식에서 절대 부등식의 역할이 뭔가 좀 비슷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방정식과 조건 부등식이 좀 유사하죠. 특정한 x값에 대해서만 성립하고, 특정한 x값의 범위에 대해서만 성립하고,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고,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고, 이런 애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절대 부등식 중에 정말로 유명한 인간들을 배울 건데, 인간이라고 하면 안 되죠. 놈들을 배울 건데, 그게 뭐냐면, 하기 전에 앞서가지고요. 일단 밑줄 칠 거 좀 치세요. 뭐냐면, 절대 부등식 아래 보면요, 이와 같이 부등식의 문자에 대입할 수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밑줄 치세요. 그렇다면 이 절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일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 증명하는 과정, 또는 이게 항상 이렇게 성립합니다를 보여주는 과정들이 그 아래 어드바이스, 실수의 성질 있죠? 절대 부등식의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들, 요 한 6, 7가지 정도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A가 B보다 크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는 이야기죠.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뺐으니까 이건 당연히 성립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그치? 당연히 성립하고요. 세 번째, 실수의 제곱의 합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일 때, 그럼 제곱의 합이 0이다? 그럼 뭐야? 무슨 말이랑 똑같은 겁니까, 이거? 명제로 따지면? 얘가 필요 충분 조건이 이거죠, 이거.
두 개의 진리집합이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에 다섯 번째, 절대값 A 제곱은 A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그렇지? 얘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제곱했을 때 양수일 거고, 얘도 양수가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하나 더요. 만약에 절대값 A는 당연히 A보다 크거나 같겠죠. 양수일 땐 같을 거고, 음수일 때는 얘가 더 클 겁니다. 그치? 맞습니까? 양수일 때는 같을 거고, 음수일 때는 얘가 더 클 거야.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였을 테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리가 A가 B보다 크면 A 제곱이 B 제곱보다 커, 이 얘기를 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두 개 부호가 같을 때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밖에 누가 있는데요. 어쨌든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3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9랍니다. 이러면은 3이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은 건 큰 거 맞는데 제곱했을 땐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럼 내가 항상 이렇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맞아요? 그래서 둘 다 양수일 때만 이게 성립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음수일 때도 성립할 겁니다. 아시겠죠? 음수일 땐 거꾸로 성립하겠죠. 그치? 제곱하면은 더 작은 놈이 커지겠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A, B가 둘 다 0보다 크면요. A, B가 둘 다 0보다 크면 당연히 B분의 A는 어때요? B분의 A는 1보다 크다 그랬을 때 A가 더 큰 거죠. A가 B보다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말인 거죠. 둘 다 양수일 때입니다. 비율이 1보다 더 크다 그랬으니까 A가 B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치? 그러면 특히나 7번과 1번은 우리가 뭐에서 많이 이용하냐면 실수간의 대소관계 파악할 때 많이 이용하죠. 차이가 0보다 큰지 비율이 1보다 큰지 이게 지금 대소관계 할 때 많이 이용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이 정도 성질들은 니네가 이해가 되죠? 직관적으로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실수의 성질들을 이용해가지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예제 1번 보시면요. 이런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대소 비교의 방법 해갖고 어드바이스 하나 더 있죠. 수학에서 대소관계를 이용하는 거는 딱 세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차이를 이용하거나 비율을 이용하거나 절대값이나 제곱근이 씌워져 있을 때 처리하기 싫으니까 제곱해서 빼버립니다. 아시겠죠? 그게 2번입니다. 2번 밑줄 하나 쳐놔요. 제곱의 차를 이용한 대소관계요. 근데 제곱의 차를 이용을 할 때는요, 아까 여기서 봤듯이 어때야 돼요? 제곱의 차를 이용을 할 때는 둘 다 양수일 때 니네가 써먹을 수 있던 겁니다. 그치? 음수일 때는 주의하셔야 되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예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1번 한번 보시면 얘가 라지 A가 1 플러스 3A분의 3A랍니다. 그 다음에 라지 B가 1 플러스 3B분의 3B랍니다. 그랬을 때 니네한테 지금 뭐라 그랬냐면 A가 B보다 크고요. B도 0보다 크답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의 뭐 해달래? 대소관계 비교해달라는 소리죠. 그럼 봐봐. 얘네 나눠가지고 뭔가 사라지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치? 내가 빼겠습니다. A에서 B를 한번 뺐을 때 얘가 0보다 큰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면 되겠죠. 대소관계를 비교하겠다는 건. 그럼 빼보면 얘가 통분했을 때 1 플러스 3A 곱하기 1 플러스 3B분의 분자는 어떻게 될 거냐면 3A 플러스 9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9A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습니까? 그럼 얘는 똑같은 놈은 사라지고 보세요. 야, 얘는 당연히 양수겠죠? 그 다음에 얘가 B보다 크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도 양수죠. 그럼 이 전체는 뭐야? 양수일 거 아니야. 따라서 뭐다? A가 B보다 크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게 대소관계를 이용한 겁니다. 차이를 이용하고 대소관계를 비교하신 거죠. 그치? 맞습니까? 자, 밑에 예제 2번 해보세요. 해봐요. 지웁니다. 예제 2번 별표 치고 해보세요. 얘가 지금 예제 2번 보시면 실수 ABXY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보다 크다? 두 개 끼리 곱해서 더한 거에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뭐야?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얘 절대부등식 중에 하나고요. 먼저 이름 하나 붙여놓으면요. 얘를 코시-슈바르츠라고 합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이거
절대부등식의 측면에서는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다루진 않는데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산술기하 평균을 훨씬 많이 쓰거든요. 훨씬 더 빈도수가 높습니다. 근데 얘는요, 니네가 나중에 이제 고등보다 조금 더 심화된 내용 들어가게 되면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쓰입니다. 정말 많이 쓰이는 놈이에요. 얘를 이해를 할 때는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곱의 곱이요. 제곱의 곱이 두 개의 곱의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오케이? 제곱의 곱이 두 개의 곱의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아시겠죠? 외울 땐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얘 잘 안 외워져요. 제곱의 곱이 두 개의 곱이죠. 두 개의 곱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얘가 아니고 먼저 얘 증명 좀 해줘야지. 자, 얘 증명하려면 봐봐. 얘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음을 증명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a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입니다. 그 다음 얘가 오른쪽에 a제곱 x제곱 더하기 2abxy 그 다음에 더하기 b제곱 y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내가 크거나 같음을 증명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대소관계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빼보겠습니다. 얘에서 얘를 뺄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빼면 어떻게 될 거냐면 넘어와 가지고 이렇게 사라지고요. 이렇게 사라질 거 아니야, 그치? 그 왼쪽에 뭐만 남았을 거냐면 다 넘어가면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xy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x제곱 이렇게 남았을 거 아니야. 요게 성립함을 보여주면 되죠. 그럼 봐봐, 이거 뭐예요?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그치?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bx 더 마이너스 ay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봐봐, 얘도 실수고요, 얘도 실수잖아요, 그치? 그러면 실수의 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죠. 맞습니까? 그래서 항상 성립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단 이때 언제가 등호가 성립하겠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요, 언제가 등호가 성립하겠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0의 제곱만 0이잖아요, 실수에서. 그치? 0의 제곱만 0이니까 저 밑에 있는 저놈 밑이 0이란 이야기니까 bx가 ay여야 되죠.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조건을 얘기할 때는요, a분의 x가 b분의 y인 거죠, 이거. 맞습니까? a분의 x가 b분의 y인 거죠.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a분의 x가 b분의 y 이렇게. 요 조건일 때만 등호가 성립합니다. 요 등호 성립하는 조건 기억해 두세요. 각종 시중 문제집에 꽤 많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절대부등식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중에 하나고요. 아니 절대부등식 중에 하나고요. 얘가 뭐 학교 내신에 한번 등장하려나? 그래도 가끔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애들 이거 뭔지 몰라가지고. 알겠죠? 자, fx가 이렇다고 하겠습니다. fx가 이렇다고 할게요. 그럼 얘는 어쨌든 간에 전개해가지고 쭈루룩 다 전개해서 나타냈을 때 몇 차 방식일 거냐면 얘는 몇 차예요? 해봐야 2차죠. 2차죠, 2차. 그치? 2차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A1이랑 B1이랑 X랑 죄다 실수 조건입니다. 실수. 그럼 보세요. 봐봐.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다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럼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국에 내가 fx를 뭐라고 놓을 수 있을 거냐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네 라고 놓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0보다 크거나 같네 라고 놓을 수 있을 거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는 얘가 x축과 접하거나 붕 떠 있거나 이랬을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얘기죠. 맞습니까? 자, 그럼 내가 얘를 전개해가지고 봤을 때 요 놈이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a1x제곱 마이너스 2a1 b1 플러스 b1 제곱이잖아요. 그치? 그럼 얘도 a2x, 이거 빼먹었다. 얘도 a2제곱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a2 b2 플러스 b2 제곱 이런 식으로 가겠죠. 내가 얘를 정리를 해보면 fx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요 놈이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쭉 가서 an의 제곱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a1 b1 플러스 a2 b2
쭉 가서 AN, BN, X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1차항은, 그치? 그 다음에 상수항은 어떻게 나왔을 거냐면 B1 제곱, B2 제곱, 쭉 가서 BN 제곱 이렇게 나왔겠죠? 맞죠? 그럼 얘가 지금 뭐예요? 2차 다항식인 겁니다. 그럼 얘 판별식이 뭐냐면, 짝수 판별식 쓰면 A1, B1 플러스 A2, B2 해서 쭉 가가지고 얘가 AN, BN의 제곱 마이너스 제 A1 제곱 플러스 A2 제곱 플러스 쭉 가서 AN 제곱 곱하기 B1 제곱 플러스 B2 제곱 해서 쭉 가서 BN 제곱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얘 판별식이 어떻다고? 0보다 작거나 같죠? 맞아요? 그럼 내가 얘를 정리를 해보면 이놈이 어떻게 되냐면 얘 정리를 해보면 A1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A2 제곱 더하기 A3 제곱 쭉 가서 AN 제곱 곱하기 B1 제곱 플러스 B2 제곱 쭉 가서 BN 제곱이 0보다 아니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보다 크거나 같죠? A1, B1, A2, B2 쭉 가서 AN, BN의 제곱 얘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보세요. 이거 내가 아까 말했던 거죠? 제곱의 곱이죠. 제곱의 곱. 제곱의 곱. 곱의 제곱이죠. 맞습니까? 이게 항상 성립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차함수 이용해가지고. 맞습니까? 지금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딱 2개짜리 항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얘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얘가 나중에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요. 얘 제곱의 곱이 곱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항상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얘가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어떻게 된다고요? 등호가 성립할 조건 A1분의 B1, A2분의 B2, A3분의 B3 쭉 가서 BN분의 BN AN분의 BN 미안 AN분의 BN 얘가 다 같아야겠죠. 그럼 왜 그런 거냐면 얘가 이 전체가 0이 나오려면 이거 둘이 같아야 되고요. 이거 둘이 같아야 되고요. 이거 둘이 같아야 되고 다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결국에 뭐다? 얘가 A1분의 B1이랑 그 다음에 A2분의 B2랑 이렇게 쭉 가서 AN분의 BN이 같을 때 그때가 얘가 0이 성립할 조건입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2개짜리 이제 우스운 걸로 다시 봐봐. 2개짜리 보이죠? 다시 2개짜리를 보세요. 얘 어때요? 제곱의 곱이죠? 제곱의 곱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야? 곱의 제곱이지. 얘가 항상 성립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요. 얘는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가 성립하겠구나. 그치?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외우는 거 말해줬습니다. 이거 그냥 문자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의미를 파악하고 외우셔야지. 알겠어요? 안 외워져요. 그렇게 외우면. 자, 그 다음 페이지 오세요. 이제 엄청 중요한 거 나왔네요. 얘는 6차, 7차까지는 다루다가 지금 빠졌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고등교육 과정에. 이게 애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평균이라 그러면 하나밖에 몰라요. 평균은 쌤 별량의 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밖에 모르죠. 근데 평균에도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균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것들 중에 하나가 산술평균, 또 하나가 기하평균, 또 하나가 조합평균입니다. 아시겠죠? 자, 산술평균은 간단합니다. 산술평균은 뭐냐면 만약에 2개가 있을 때요. 2개가 있을 때 한 2개가 이제 별량의 합이니까 2개의 합이 별량의 합이고 별량의 개수인 2로 나눈 게 얘가 산술평균입니다. 산술평균. 그 다음에 기하평균은 뭐냐면요. 기하평균은 2개의 곱의 루트 씌운 값. 요게 기하평균입니다. 그럼 기하평균은 니네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대체 언제 써먹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니네가 평생 20년 일해갖고 현금 5억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0억이라고 합시다. 아니 10억 니네가 현금 모을 수 있으려나 평생? 합시다. 10억이라고 합시다. 10억을 평생 현금 모은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서민들 중에는요. 현금을 10억 가지고 있는 건 없죠. 거의. 어쨌든 10억을 니네가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이 돈으로 내 노후 투자까지 해서 나 나중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식 투자를 했어. 주식 투자를 딱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1%가 올랐습니다. 와, 개꿀이죠. 1000만 원 이득입니다. 그치? 1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막 기분이 좋아요. 막 다음날 막
중국집 가서 코스 요리 시켜 먹고 막 이래요. 그치? 1,000만 원 안 잡고 번 거니까. 근데 갑자기 다음날 1%가 하락했습니다. 그래갖고 그래도 본전이다 이러면 얘는 병신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10억에 1% 올랐으면 얼마예요? 10억 1,000만 원이죠. 거기에 1%는 10억 1,000만 원이 아닙니다. 맞지? 얼마야? 10만 원인 거지. 1,010만 원. 네 1,000만 원이 이미 이자가 1,000만 원이 늘어났잖아. 네 지금 돈이. 거기에 1% 빠진 거니까 1,000만 원에 1%가 더 빠져야 되지. 너 지금 원금보다 더 빠진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해요? 그래서 주식에서 맨날 똑같이 1% 오르고 1% 오르고 1% 까이고 1% 오르고 1% 까이고 1% 오르고 1% 까이잖아요? 네 돈은 점점 말라갑니다. 뭔 말인지 이해합니까? 요런 거를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자, 얘를 내가 지금 변화량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 거냐면, 네가 변화했던 것들이 누적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얘는 하나의 별량의 합으로는 표현이 안 되고요. 마치 이런 겁니다. 네가 이런 돈이 있습니다. 너의 돈이. 오케이? 너의 돈이 있는데 늘었다가 그 다음에 얘가 빠졌다가, 마치 니네가 늘었다가 빠지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직사각형, 사각형의 넓이처럼. 자, 그랬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내가 두 개의 곱이라고 했을 때 A, B잖아요. 그치? 그럼 기하평균의 의미는 뭐냐면, 요 한 변의 길이가 직사각형일 때는 가로, 세로가 달라서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정사각형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루트 AB일 거 아니야. 맞아요? 넓이가 AB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AB죠. 얘를 우리가 기하평균 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는 니네가 그냥 주식시장에서 쓰는 게 보통 기하평균의 의미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수학적인 의미로는 기하평균이잖아요. 도형의 평균입니다. 그치? 도형의 평균. 그러면 넓이의 한 변의 길이, 그러니까 그 넓이를 가지는 정円각형의 한 변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기하평균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2분의 A 플러스 B, 얘가 산술평균이죠. 얘가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양변이 2 곱할게요. 요거잖아요. 그치? 얘가 왼쪽으로 넘어오면 이거잖아.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죠, 항상. 맞습니까? 단 이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A도 양수해야 되고요. 다시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니까 실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실수를 내면 이 안에가 음수이면 얘는 허수입니다. 그치? 그래서 얘도 양수해야 되고 얘도 양수해야 합니다. 이게 산술기하평균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산술기하평균은 어떻다? 항상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언제? 둘 다 양수일 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코시-슈바르츠 할 때 뭐 했어요? 등호 조건 얘기했죠? 단 등호는 언제 성립?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하겠죠? 맞습니까?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하고, 얘가 성립하는 기본 조건은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얘 정말 많이 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는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요. 자, 봅시다. 니네한테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대. 그런데 AB가 2랜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B가 2래. 이때 니네한테 이거 구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A 플러스 2B의 최소값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두 놈이라고 가정합시다. A와 B가 두 개 있었다고 해볼게요. 두 개. 그러면 두 놈의 산술평균이 이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둘 다 양수니까. 그리고 두 놈의 기하평균은 뭐예요? 요거죠. 얘가 성립하겠네 라고 내가 알 수 있겠지. 얘가 항상 성립하겠네 이거잖아. 그러면 A 플러스 2B는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2B는 2 루트 2AB보다 크거나 같죠. 항상 이렇게. 맞아요? 근데 AB가 얼마야? 2잖아. 그러니까 얘가 2라 그랬으니까 이게 얼마야? 4고 전체가 2로 빠져나오고 앞에 2 곱해져서 어떻게 되겠어요? 4보다 크거나 같겠죠? 누가? A 플러스 2B가. 맞습니까? 그래서 A 플러스 2B의 최소값이 얼마다? 4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산술기하평균의 이 관계식에 의해서. 그래서 니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산술기하평균은요, 산술기하평균은 이 핵심이 뭐냐면 두 수의 곱을 알 때 합의 최소값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합의 최소값. 두 수의 합을 알 때는 곱의 최대값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곱의 최대값. 자,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하나 더.
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A 플러스 B가 8이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양수고요. B가 양수래요. 이때 니네한테 야, AB의 최대값 좀 구해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지금 두 수의 합을 알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니네가 산술평균의 값을 알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치? 얘가 얼마라는 이야기야? 4라는 얘기를 알 수 있잖아요. 그치? 그리고 얘가 항상 어떤 관계식이 성립한다?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내가 A 플러스 B가 어떻게 돼요? 아, 얘가 지금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가 8이었으니까 얘가 4 이렇게 되겠지. 좌변은 루트 AB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제곱하면 AB가 어때요? 16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AB의 최대값이 얼마다? 1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요. 아시겠죠? 예. 곱셈 공식에서 최대차수도 하세요. 아, 개소리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예. 곱셈 공식은 다항식을 곱셈했을 때 전개하는 공식인 겁니다. 그게 최대 최소가 왜 나옵니까? A, B랑 A 플러스 B가 포함돼요. 아, 예.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요. 거기 지금 산술평균, 기하평균 해갖고 1번 밑줄 치세요. 그 방가로 있죠, 방가로. 1번. 거기 지금 밑에 증명되어 있는 거 이렇게 돼지꼬리 이렇게 해가지고 돼지꼬리가 아니지. 이거 큰 괄호 해가지고요. 쭉 해놓으시고요. 2번 전까지. 그 다음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이용한 최대와 최소라고 해가지고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예제 4번 그거 다 밑줄 쳐놓고요. 하나하나 다 보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예제 4번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로 오세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건데 이런 겁니다. 자, x가 1보다 크답니다. x가 1보다 크대요. 자, 이랬을 때 니네한테 야, 얘의 최소값을 좀 구해줘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얘의 최소값 좀 구해줘 라고 물어봐. 그럼 봐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산술기하는 두 수의 합을 알거나 곱을 알았을 때 그 반대를 구할 수 있다는 의미였잖아. 근데 합이 얼마인지 모르죠. 곱이 얼마인지도 모르잖아. 맞지? 곱이 얼마인지도 모르니까 지금 얘는 뭐야?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야 지금. 그러면 내가 얘를 약간을 변형을 시켜주세요. 곱이 일정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곱이 얼마인지는 안 줬지만 얘를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 x-1 더하기 x-1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바꿔볼 수 있잖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얘랑 얘는 어때요? 서로 역수관계 있잖아. 그럼 곱이 얼마라는 걸 알아? 1이라는 걸 알죠. 1. 그럼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x-1이 뭐야? 0보다 커. 둘 다 0보다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그 이제 뭐다? 이거 두 개 갖고 내가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지. 맞습니까? 얘 지금 두 개의 곱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x-1 플러스 x-1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두 개 곱한 게 1이고 걔의 기하평균은 루트 1이니까 1이죠. 맞아요? 그럼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네 이거지. 2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다 1 더해놨으니까 얼마? 3, 최소값이 3이었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은 자꾸 의미를 되새기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 수의 합을 알거나 곱을 알 때 합을 알면 곱의 뭘 알 수 있어요? 최대값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곱을 알면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둘 중에 만약에 하나도 안 주어져 있다? 그럼 니네가 변형을 가해서 이런 역수관계를 이용한다든지 했을 때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예제 5번 한번 해봐요. 그 다음 페이지 예제 5번 있죠? 그 어드바이스 아래요. 자, 예제 5번 보겠습니다. 얘에서 지금 A도 0보다 크고요. 그 다음 B도 0보다 크답니다. 그래서 얘의 뭘 구해달라고 그랬냐면 최소값을 구해달랍니다. 최소값. 그러면 보통 애들은 이렇게 풉니다. 보통 애들은 어떻게 푸냐면 전개해봐야겠다. 역수니까. 그럼 1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1이잖아요. 그치? 그럼 이거 두 개 보세요. 이거 두 개 뭐예요? 역수관계 있죠? 곱이 1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얘는 어떻게 될 거다? 얘가 2 루트 두 개 곱한 게 1이니까 1 이렇게 되겠죠. 그치? 맞아요? 그럼 얘는 최소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거기다가 1 더해놨으니까 얘의 최소값은 얼마다?
4보다 크거나 같겠네. 이렇게 구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쌤, 얘 양수, 얘 최소값, 이거 2루트 AB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치? 맞아요? 그 다음 쌤, 얘 최소값 2루트 AB분의 1. 그럼 두 개 곱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최소값끼리 곱하면 얼마? 4죠. 얘 최소값 4네요. 어휴, 맞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맞아요.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다. 여기서 최소값 곱하기 최소값은 이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하나만 더. 자, 얘가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얼마? A는 B일 때, 그치? 두 개가 같을 때. 그 다음 얘가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얼마? A분의 1은 B분의 1일 때. 그 얘기는 A가 B랑 같을 때. 똑같은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거. 그 다음 거를 보겠습니다. 예제 6번 보면, 예제 6번이요. 자, A 플러스 B분의 1, 그 다음에 A분의 4 플러스 B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A가 0보다 크고, 그 다음 B가 0보다 커. 자, 그래서 보세요. 얘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니까 이렇게 또 한 겁니다. 내가 저번에 이거 이렇게 풀었어. 얘 최소값 2루트 B분의 A. 요거죠. 얘는 최소값 2루트 A분의 4B. 최소값이니까 두 개 곱해서 얼마? 4루트 4. 그러니까 얼마야? 얘는 8. 이렇게 하면 바로 틀립니다. 왜 바로 틀리냐면, 얘는 아까 최소이려면요. 얘가 아까 최소이려면, 얘는 어때야 돼요? A는 B분의 1이어야 되죠. 최소이려면. 얘는요. 얘는 최소이려면 어때야 돼요? A분의 4는 B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AB가 1이고요. 그 다음 얘가 AB가 4일 때가 최소인 거잖아요. 그럼 얘가 최소임과 동시에 얘가 최소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둘이 최소가 되는 경우, 조건이 달라요. AB가 1이면 얘는 최소였겠지만 얘는 최소가 아니었을 거 아니야. AB가 4면 얘는 최소였겠지만 얘는 최소가 아니었을 거 아니야. 맞아? 아까는 어땠어? 아까 그 예제 5번 봐봐. 아까 어땠어요? A 플러스 B 곱하기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요게 최소가 됐다는 이야기는 아까 뭐였어 이거? 얘가 최소가 될 조건이 이거였고 얘가 최소가 될 조건이 요거였지. 최소가 될 조건이 같았으니까 그게 풀렸던 겁니다. 알겠어요? 얘는 최소가 될 조건이 같잖아. 얘가 최소임과 동시에 얘가 최소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됐던 건데 얘는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 페이지로 와보세요. 그 잘못된 풀이라고 내가 밑에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푸는 친구들 가끔 막 학교 시험 보고 와가지고 가져가고 쌤 이거 아니에요? 뭐 이거 맞은 거 아니에요? 막 가져가고 물어보던데 이런 것 때문에 틀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 이는 결론적으로 잘못된 풀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박스 아래요. 밑줄 쳐놓고요. 그 위에 기억에서 등호가 성립하려면 AB는 1이지만 니은 두 번째 식에서 이게 등호가 성립하려면 AB가 4죠. 즉 최소가 될 조건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치?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AB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쌤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요? 봐봐. 쌤 얘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최소가 될 조건이 다른데 라고 했을 때 얘는 아까처럼 전개를 해서 푸는 게 맞겠죠? A 얘가 요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그럼 얘는 최소가 될 조건은 그냥 뭐야지? 요거 하나만 생각해 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얘는 뭐야 그러면? 2 루트 4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는 얼마? 4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래서 1 더해졌으니까 얘는 얼마다? 6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얘는 최소값이 얼마다? 6이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쭉 읽어봐요. 다시 산술기하 평균으로 돌아가가지고요. 거기서부터 한번 쭉 읽어보고 본인이 증명도 한번 해보시고 1, 2, 3, 4, 5, 6번도 풀어보시고 다시 해보세요.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수능 때 계속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봐봐. 니네가 지금 여기서 배우고 있는 게 딱 두 가지 배운 겁니다. 수학에서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 딱 두 가지 배운 건데 첫 번째가 뭐였다? 제곱의 곱이 곱의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ABCD가 아니 ABXY가 실수일 때, 그 다음에 등호 성립은 언제? 요것분의 요거, 그 다음에 요것분의 요거가 성립할 때, 즉 A분의 X가 B분의 Y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요게 코시-슈바르츠고요. 그치? 두 번째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식인데, 산술평균은 두 개가 별량의 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그 두 개의 곱을 넓이로 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는 항상 뭐가 성립한다? A 플러스 B가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그치? 얘가 성립하는 건 그 증명 과정 잘 적어놨고, 그 다음에 얘는 언제 성립하냐면 둘 다 양수일 때, 그 다음 등호는 언제 성립? 두 개가 같을 때 성립.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1시간에 걸쳐갖고.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다시 얘의 값을 알면, 합을 알면요, 두 수의 합을 알면 두 수의 곱의 최대값을 알고 있는 거죠. 최대값.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두 수의 곱을 알면 두 수의 합의 최소값을 알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어떻게 했어? x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 이런 거 봤단 말이야. 그럼 얘 봐봐. 문제에서 이것만 딱 주어졌어. 그럼 내가 지금 합도 몰라, 곱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고? 변형을 좀 시켜준 거란 말이야. 어떻게? 두 수의 곱이 일정하도록 변형을 시켜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랑 얘가 뭐야? 곱이 이제 1이 됐잖아. 그럼 곱이 일정하죠? 그럼 내가 뭐 할 수 있다? 요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이거 두 개의 합은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개 곱한 게 1이니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치? 두 개의 합은 1보다 크거나 2보다 크거나 같을 거란 말이야. 그치? 거기다 1 더해진 거니까 이 전체는 어떻게 되겠어?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이게 산술기하평균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너무 많이 써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니네가 합을 할 때 곱의 최대값 구하고 곱을 할 때 합의 최소값 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니까 되게 매력적이잖아 얘가. 맞아요? 라이트 좀 펴봐요. 자, 427번 보겠습니다. 니네가 지금 두 개 양수래요. A랑 B랑 둘 다 양수래. 그럼 봐봐. 지금 두 수의 합을 알고 있는 거죠. 3A와 2B의 합이 얼마다? 12로 일정한 걸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두 수의 곱을 구할 수 있다고. 얘가 12로 일정하니까 두 개, 아니 이거 이렇게 씁시다. 두 수의 합으로 내가 산술평균 내면 이거잖아. 이게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얘 두 개 기하평균 6AB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얘가 3A 플러스 12B가 얘가 12니까 이 나눠주면 6이죠. 6. 그냥 이렇게 합시다.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양변 제곱하면 36. 그 다음에 얘가 6AB. 따라서 AB가 어떻게 된다? AB가 6보다 작거나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합을 알면 곱의 최대값, 곱을 알면 합의 최소값, 이걸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428번. 얘도 두 양수 A와 B에 대해서 A, B가 21로 일정하대. 그럼 뭐야? 곱이 일정함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지? 그러면 이때 니네한테 뭐 구해달라 그랬냐면 7A 플러스 3B 요거 구해달래. 요거. 얘 최소값. 얘는 2 루트 그 다음에 7A 곱하기 3B 요게 성립할 거 아니야. 이게 기하평균인데 원래 산술평균 2분의인데 2 미리 여기다 곱한 거죠. 이렇게. 이게 성립한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럼 요 놈이 얼마야? AB가 21이니까 요거 7루트 3인가? 7루트 3이죠? 그럼 14루트 3 이렇게 되겠네. 그지? 맞아요? 그 다음에 얘가 7A 플러스 3B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럼 7A 플러스 3B의 최소값이 아니고 내가 뭔가 잘못했네요. 아, 21이구나. 미안. 2 루트 7A 3B죠. 네, 7A 곱하기 3B. 그럼 21 곱하기 21이잖아. 그치? 얘가 42보다 크거나 같겠네. 이렇게.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9번, 30번 해보세요. 자, 29번 보겠습니다. 요 놈이잖아요.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이 요 놈이잖아요. 그치? 요 놈의 뭘 구해달라?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죠. 근데 내가 지금 x 플러스 y가 얼마임을 알아. 얘가 10인 걸 알아. 그치? 얘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이야기는 사실상 뭘 구해달라? 이 분모의 최대값이 얼마야? 이 얘기지.
분자는 고정돼 있고 이 분수가 최소가 되려면 분모가 최대여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의미니까 내가 두 수의 합이 10으로 일정함을 알고 있죠.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다? 요게 성립할 거 아니겠습니까? 요게. 그렇죠? 얘가 10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5. 그 다음에 루트 xy. 따라서 두 수의 곱이 얼마다? 최대가 25잖아요? 그치? 그럼 주어진 요게 얘가 최대일 때 최소일 테니까 얼마? 25분의 10 이렇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다? 5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맞습니까? 네, 30번도 해봐요. 자, 30번도 보시면요. 우리가 xy를 각각 가로, 세로로 하는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12니까 얘를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요거 하나 써먹을 수 있겠죠, 이렇게. 맞죠? 그러면 애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요 별량의 합 있죠? 요 두 수의 합. 요거 1차일 때만으로 자꾸 착각을 하는데요. 두 수의 합인 겁니다, 이렇게 그냥. 두 수의 합이 일정하잖아요. 두 수의 합이 일정하지. 그 다음에 제곱이니까 당연히 뭐겠어, 얘 0보다 클 거 아니야. y 제곱도 0보다 크겠지. 쌤 0은요 i 가로 세로인데 어떻게 0이야. 맞지? 두 개 다 0보다 큰 거죠. 그럼 내가 뭐 할 수 있다? 산술기하 평균을 따라갈 테니까 얘가 2분의 12제곱이 2분의 12제곱 얘죠. 그 다음에 두 개의 기하 평균 x제곱 y제곱의 루트값 요거잖아 지금. 맞아?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144니까 72. 그 다음에 요 놈이 뭐예요? 얘가 절대값 xy잖아, 그치? 근데 양수니까 그냥 xy죠. 그래서 xy 이렇게 됐겠네. 따라서 xy 최대값은 얼마다? 72. 근데 그 xy가 뭐야? 얘 넓이잖아.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72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해돼요? 네. 다음에 41번도 보세요. 41번.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반지름의 길이의 곱이 8인 두 원에 대해서 얘가 하나가 R1이고요. 당연히 봐봐. 반지름이라 그랬으니까 둘 다 0보다 크겠죠? 신경 쓸 게 없을 거고. 내가 두 개의 곱이 얼마다? 8로 일정한 걸 알아. 그럼 내가 뭘 알 수 있겠어요? 합의 최소값을 알 수 있겠지. 합의 최소값. 이랬을 때 두 원의 넓이의 합의 최소값이잖아. 그치? 두 원의 넓이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이거지. R1 제곱과 R2 제곱 요거잖아. 그럼 요 놈이 산술기하 평균에 따라서 뭘 따라갈 거냐면 요걸 따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얘가 요 놈이 뭐야? 2R1 R2지. 그치? R1 R2가 얼마였어? 8이었잖아. 그 얘는 얼마다? 16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두 원의 제곱의 합이. 그치? 아니, 두 원의 넓이의 합이. 맞아요? 원줄까지 써주면 16파이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두 원의 넓이의 합의 최소값은 16일 거다. 16파일 거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쉬었다가요. 그 밑에 거 한 장 마저 풀겠습니다. 쉬세요.